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 0.3m 해상도를 달성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까지 식별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찰 위성은 아직 0.5m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산 화율 95%였습니다. 광학계 검출기, 저장 장치까지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핵심 부품의 75%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JAXA 28년 베테랑 연구원이 목격한 충격의 현장, 50년 일본 우주의 자존심이 무너진 그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 우주 기술의 진실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카모토 히로시입니다. JAXA 위성 개발부에서 28년간 일본 우주 개발을 담당해 왔습니다. 올해로 52세,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배우러 가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쿄 중심가 32층 기자회견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NHK, 아사히는 물론이고 CNN, BBC, 로이터까지 전 세계가 우리의 실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소장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H3 로켓 2호기 발사가 실패로 종료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단 엔진 점화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1호기에 이어 2호기까지 800억 엔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CNN 기자였어요. 소장님, 1호기 실패 후 18개월이 지났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일본 우주 개발에 아직도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야마구치 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3호기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누리호는 최근 4연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누리호, 4연속, 성공.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이를 꽉꽉 깨물었습니다. 치아가 시큰거렸어요. 야마구치 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H3 로켓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변명처럼 들린다는 걸. 기자들의 표정에서 그게 읽혔습니다. 냉소, 의심, 실망. BBC 기자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800억 엔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연속 실패입니다. 일본 납세자들에게 할 말씀이 있으신지요?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야마구치 소장님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저도 따라서 숙였어요. 허리가 꺾이는 순간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분함이었는지 수치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핏발 선 눈, 창백한 얼굴. 28년 동안 일본 우주를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뭔가 싶었습니다.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어요.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0분 후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간부들 얼굴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야마구치 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5% 삭감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5%.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축소, 인원 감축, 연구 중단. 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H3 3호기 발기 발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원인 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한 간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고개를 떨궈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 벽에 걸린 일본 우주개발 연표가 보였어요. 1970년 오스미 위성 발사 성공, 아시아 최초, 세계 네 번째, 1986년 할레이 해성 탐사, 2003년 하야부사 소행성 탐사, 화려한 역사였습니다. 50년 넘는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우주의 리더라는 것을.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퇴근길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헤드라인. 한국 누리호 4연속 성공으로 우주 강국 입지 9처. 일본 H3 2연속 실패. 아시아 우주 패권 흔들리나.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쓱 밀어 넘겼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철이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곧장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내 에미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맞았어요. 뉴스 봤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재 벽면 가득 꽂힌 우주공학 서적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만년필, 그리고 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 한 장. 저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1970년 2월 11일 가고시마현 우치노우라 발사장.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 오스미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아시아 최초였어요. 세계에서 네 번째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움. 하지만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금방 일어설 거라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우리가 쌓아온 50년 기술력을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틀 뒤 제 모든 믿음이 산산이 부서질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문부 과학성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장관님이 당신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1970년 2월 11일 사진 속 아버지는 29살이었습니다. 동료 연구원들과 어깨를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뒤로는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 오스미를 우주로 보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3살이었어요. 기억이 온전할 리 없죠.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마치 제가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합니다. 1970년 2월 11일 새벽, 가고시마현 우치노우라 발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람따4S 로켓의 추진 시스템 담당 엔지니어였어요. 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아버지와 동료들은 땀을 흘리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은 4번이나 실패했어요.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시도, 또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실패였습니다. 언론은 일본 우주 개발을 조롱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했어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 점화.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3단 분리 성공, 4단 점화 성공, 그리고 마침내 궤도 진입.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터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동료의 어깨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요. 일본이 해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소련, 미국,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였습니다. 중국보다 빨랐고 한국보다는 훨씬 앞섰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뛰어나갔다고 해요. 저도 아장아장 걸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히로시, 오늘 아버지가 역사를 만들었단다. 3살짜리가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던 건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일본이 우주 강국이야.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라고. 앞으로 50년은 아무도 못 따라와.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씨한테는 자랑해도 되겠지.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히로시, 넌 크면 뭐가 되고 싶어? 3살짜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아빠처럼. 그게 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버지처럼 됐어요. 도쿄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JAXA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JAXA에 합격했을 때 펑펑 우셨어요. 히로시, 네가 아버지 꿈을 이어주는구나. 그때 아버지는 이미 병상에 계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신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합격 소식을 듣고는 일어나 앉으셨어요. 히로시, 이리 와봐라.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우주는 이제 네가 지켜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절대 방심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이 온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1985년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인공위성 하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우주개발, 그런 건 꿈도 못 꾸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한국이요? 한국은 아직 멀었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30년 만에 철강 1위, 조선 2위가 된 나라야. 저들이 우주를 포기할 것 같으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말 기억해라, 히로시.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주에 뛰어들면 무섭게 올라올 거다. 방심하는 순간 따라잡힌다. 저는 그때 대충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 때문에 예민해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1970년에 이미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한국은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한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 40년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1992년 한국이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렸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2013년 나로호 성공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누리호 성공도 우리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거라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H3 실패 기자회견장에서 들은 그 말, 한국 누리호 4연속 성공,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40년 전에 경고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린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서재를 나오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앞서 있어. 한두 번 실패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 타나카가 달려왔어요. 사카모토 부장님, 문부과학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나카무라 장관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뵙자고 하십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관이 직접 호출하는 경우는 2가지뿐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아주 나쁜 일이 있거나. 지금 상황에서 좋은 일일 리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동료 연구원 이시카와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문부과학성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드나들었던 곳인데 오늘따라 유독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문을 통과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관실 앞에서 비서 미즈노가 저를 맞았습니다. 사카모토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책상 뒤에 나카무라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정치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앉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이 뻣뻣했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사카모토군, 자네가 JAAXA에서 몇 년째인가? 28년입니다, 장관님. 28년. 오래됐군. 장관이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H3 실패 보고서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봤네. 자네도 거기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그 질문 들었나? 한국 누리호 4연 성공에 대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덮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카모토군, 솔직하게 물어보겠네. 지금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아직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가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 경험, 인프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위입니다. 장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길했어요. 그런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장관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발사 임박, 0.3m급 초정밀 해상도로 세계 최고 수준.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0.3m급이라고요? 그래, A사 용지까지 식별 가능한 해상도라더군. 우리 정찰 위성급이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0.3m급 해상도. 그건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일본은 아직 0.5m급에 머물러 있는데,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해상도만 높다고 다가 아닙니다. 위성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것도 봤어. 장관이 화면을 넘겼어요. 아리랑 7호, 국산화율 95%, 핵심 부품까지 자체 개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95%? 그게 사실이라면 일본도 핵심 광학 부품은 일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장관님, 그건 한국 측 발표일 뿐입니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장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카모토군, 자네 혹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장관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지금 일본 우주 개발은 위기야. H3이 연속 실패, 예산 삭감,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그런데 옆 나라는 승승장구하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했네. 장관이 서류 하나를 꺼내 저에게 밀었어요. 사카모토 군이 한국에 다녀오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요? 그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 공식적으로는 기술 교류 명목이야. 하지만 실제 목적은.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서 뭘 배워올 수 있는지 보고하게. 배워오라고? 한국에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50년 역사에 일본 우주가 고작 시작한 지 20년밖에 안 된 나라에게 배우러 가라고? 장관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가야 해. 28년 경력의 베테랑이 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 하지만 장관님, 자네 아버지가 누군가? 장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카모토 케조. 1970년, 70년 오스미 발사 성공의 주역. 일본 우주의 개척자. 맞나? 맞습니다. 그 아들이라면 자존심도 있겠지. 장관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야. 현실 파악이야.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가 어디서 뒤처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자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방심하지 마라. 한국이 온다. 40년대 경고가 귓전에서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네. 장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항공권과 일정표가 들어있어. 3박 4일 나로 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우주기업까지 둘러볼 예정이야. 보고서는 귀국 후 일주일 안에 제출하게.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들, 사람들, 자동차들, 일본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우리는 한국에게 배우러 가야 하는 처지였어요. 50년 선배가 20년 후배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굴욕.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오가 서 있었어요. 좋다, 가서 보자.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선 건지 아니면 언론이 과장한 건지.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은 이미 챙겨져 있었습니다. 여권, 명함, 노트북. 하지만 마음만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간다. 배우러 간다.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내 에미코가 문을 두드렸어요. 내일 일찍 출발이니까 일찍 자요. 네, 곧 갈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나리타 공항에 섰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는 정각에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가 점점 작아졌어요. 2시간 반. 인천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자료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국 우주개발 현황 보고서, 문부과학성에서 준비해준 자료였어요. 1992년 우리별 1호, 2013년 나로호, 2022년 누리호, 그리고 2025년 12월 27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멈칫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복도가 넓고 밝았어요. 안내 표시가 명확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 보였어요. 일본 공항도 좋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자연광이 쏟아졌습니다. 면세점들이 즐비했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로비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사카모토 부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재현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 개발단 책임연구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빡빡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차에 탑승했습니다. 김 박사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나로 우주센터까지는 약 4시간 걸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외곽 풍경이 지나갔어요. 아파트, 공장, 물류센터,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일본 우주개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1970년 오스미 위성 정말 대단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건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한국 우주개발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부터입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 별 1호가 1992년이었죠. 하지만 그건 외국 기술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나로호부터예요. 2013년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러시아 로켓이었지만요.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누리호는요? 순수 국산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1단부터 3단까지 엔진,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 모두 우리 기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차 발사는 실패였어요.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됐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1차 발사 실패. 일본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H3가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다음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8개월이요? 네. 원인을 규명하고 엔진을 개량해서 8개월 만에 재발사했습니다. 그리고 3차, 4차도 성공했죠. 올해 12월 27일 새벽 1시 13분에 4차 발사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연속 성공이라고. 네. 2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H3는 1차 실패 후 원인 규명만 6개월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릅니까? 시스템이 다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연구소, 제작사, 시험기관이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죠. 얼마나 빠릅니까? 중요한 결정은 3일이면 납니다. 3일? 네. 긴급회의 소집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대책 세우고 3일이면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3개월이 걸려요. 보고서 작성하고 검토하고 승인받고 10배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연소시험을 자주 합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에는 150회 가까이 했습니다. 150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작년에 30회였습니다. 거의 5배 차이였어요. 시험을 많이 해야 문제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죠. 12월 발사도 사실 기상 악화로 한 번 연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일주일 만에 재도전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일본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속도를 잃었습니다.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김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1970년대에 일본 로켓을 연구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 기초가 있었기에 지금이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마워하는 건 우리여야 하는데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센터는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부지가 펼쳐졌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어요. 조립동이 보였습니다. 관제센터가 보였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발사대가 12월 27일 새벽에 누리호 4차를 쏘아 올린 곳입니다. 김 박사가 가리켰어요. 저는 그 발사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한 달 전에 새벽 1시에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쉬십시오.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센터 내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발사대 윤곽이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8개월, 3일, 150회, 연속 성공.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의 10배 빠른 속도, 5배 많은 시험,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 없는 연속 성공. 이게 한국의 비결인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나는 무엇을 더 보게 될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7시에 김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히 하시죠. 센터 내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긴장 때문에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8시 정각, 우리는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리랑 7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경비가 철저했습니다. 출입증을 발급받았어요. 지문 인식을 했습니다. 2층 관제실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개가 넘는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박사가 한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아리랑 7호 실시간 영상 좀 보여주시죠. 네, 박사님. 연구원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위성에서 찍은 지구 표면이었습니다. 놀랍도록 선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줌인 해볼까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점점 확대됐어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보였어요. 더 확대됐습니다. 주차장의 차량 번호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더 확대하자 사람이 들고 있는 신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0.3m 해상도입니까? 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A사 용지도 식별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연구원이 다른 지역으로 화면을 옮겼어요. 한 건물 옥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종이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확대하자 글씨가 보였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글자가 있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 정찰 위성은 0.5m급입니다. 이 정도는 불가능해요. 광학계부터 전부 자체 개발하셨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걸렸습니다. 1999년 아리랑 1호는 외국 기술이었습니다. 국산화율 25%였죠. 2006년 아리랑 2호는 50%, 2012년 아리랑 3호는 70%, 2015년 아리랑 5호는 85%, 그리고 이번 아리랑 7호가 95%입니다. 단계별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곱씹었습니다. 25%, 50%, 70%, 85%, 95%, 25년간의 여정이었어요. 핵심 부품도 전부요? 네. 광학계는 한국광학우주과학연구원에서 개발했습니다. 검출기는 KAIST에서, 저장 장치는 하나 시스템에서 모두 국내 기술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의 시험을 거쳤어요. 수만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아직도 일부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관제실을 나오며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민간 기업을 방문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약 1시간 거리였어요. 도착한 곳은 이누스페이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표이사 김민수 씨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죠. 공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로켓 엔진이 조립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김 대표가 설명했어요. 파라핀 연료를 사용합니다. 액체 산소와 결합하죠.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요? 네. 고체와 액체의 장점을 결합했습니다. 스페이스X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스페이스X도 안 한 걸 한국 스타트업이 한다고? 작년에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김 대표가 덧붙였어요. 영상 보여드릴까요?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일정 높이에 도달하자 엔진이 꺼졌습니다. 로켓이 낙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다시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로켓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착륙 다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완벽한 수직 착륙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착륙 제어 알고리즘이 핵심입니다. 김 대표가 설명했어요. 사실 이건 방산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구자주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반동 제어 시스템을 로켓 착륙에 적용했습니다. 포가 발사될 때 반동을 흡수하는 원리와 로켓이 착륙할 때 충격을 제어하는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방산 기술을 우주에? 네. 한국은 방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기술을 우주에 융합하는 거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모든 산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시설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건 일본 덕분입니다. 제가 돌아봤어요. 일본 덕분이요? 네, 1970년대 한국 연구원들이 일본 로켓을 연구했습니다. 람다, 뮤 시리즈를.
그게 한국 우주 개발의 교과서였어요. 일본 선배님들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0.3m 해상도, 95% 국산화, 하이브리드 엔진, 수직 착륙, 방산융합,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길을 보여줬다는 그 말, 학생이 선생을 추월한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3박 4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나로 우주센터를 떠났어요. 김 박사가 인천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우주의 미래, 일본과의 협력, 아시아 우주 강국의 꿈. 김 박사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본 선배님들께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천공항에서 저는 김 박사와 악수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탑승구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김 박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2시간 반 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어요. 일본입니다. 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공항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좁아 보였어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안내 표지가 복잡해 보였어요. 아니, 공항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한 겁니다. 인천공항의 깔끔함, 효율성, 첨단 시스템. 그걸 보고 온 눈으로 나리타를 보니 차이가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붐볐어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0.3m 해상도, 95% 국산화, 하이브리드 엔진, K9 자주포 융합, 3일 의사결정, 150회 연소시험, 연속 성공,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의 마지막 말, 일본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에미코가 나왔어요.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간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 먹었어요? 저녁 준비해놨는데. 응, 고마워.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충격적이었다고?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고?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할 수 있을까요? 좋았어. 배운 게 많았어.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970년 2월 11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40년 전에 경고하셨던 그 말, 한국이 온다, 방심하지 마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40년간 무시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뒤처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일본 우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장관에게 제출할 보고서. 한국에서 뭘 배워왔는지 정리하는 보고서. 하지만 뭘 써야 할까요? 처음 생각했던 건 이랬습니다. 적당히 좋은 말로 채우자. 한국도 발전했지만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다. 배울 점은 있지만 핵심 기술은 우리가 우위다. 그런 식으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어요. 속도, 효율성, 융합 능력, 모든 면에서. 진실을 써야 할까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뒤처졌다고?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28년간 JAXA에서 일하면서 왜 이 상황을 막지 못했냐고, 왜 진작 경고하지 않았냐고. 제 경쟁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우주 개발이 계속 뒤처질 겁니다. 현실을 모르니까 대응도 못하겠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을 거예요. 저는 벽에 아버지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히로시, 진실을 말해라. 그게 힘들어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는 건 쉽다고. 하지만 진짜 용기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우주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자 JAXA 위성개발부 수석연구원 사카모토 히로시. 보고서는 2025년 12월 X1부터 X1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민간우주기업을 방문하여 파악한 한국우주기술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쓰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장관이 뭐라고 할까요? 동료들은요?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일본과 동등하거나 앞서 있습니다. 타자를 쳤습니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발사체 분야, 누리호 연속 성공, 8개월 재발사, 6주 문제 해결, 일본 H3 대비 10배 속도차, 위성 분야, 아리랑 7호 0.3m 해상도, 국산화율 95%, 일본 0.5m급 대비 우수, 민간 우주산업, 이누스페이스 하이브리드 엔진, 세계 최초, 수직 이착륙, 방산기술 융합, K9, 자주포 알고리즘 응용, 결론 및 제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온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영역에서 동등하거나 앞서 있습니다. 손가락이 휘지 않고 움직였어요. 일본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사결정 구조 혁신, 실패 대응 속도를 10배 높여야 합니다. 둘째, 시험 횟수 증가, 연소 시험 등 실증 시험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셋째, 민간 육성,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융합 촉진, 방산, 반도체 등 다른 분야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우주 개발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 쓰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제출하면 제 경력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저장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출근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시카와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한국 다녀오시고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제 경력 끊는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서 타나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카모토 부장님, 문부 과학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장관님께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USB에 저장한 파일. 이걸 장관에게 드리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문부 과학성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 여기 왔을 때와 똑같은 장소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떠밀려 온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관실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카무라 장관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USB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보고서 가져왔나? 네, 장관님. 요약해서 말해보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동등하거나 앞서고 있습니다.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앞서고 있다고? 네, 발사체 속도, 위성 해상도, 국산화율 모두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결론은 뭔가?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순간. 일본은 변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하고 시험 횟수를 늘려야 하고 민간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 융합해야 합니다. 방산, 반도체, 조선 모든 기술을 우주에 연결해야 합니다. 장관이 팔짱을 꼈어요. 그건 현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장관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해고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28년 경력이 끝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카모토군. 네, 장관님. 용기 있는 보고였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쓰기 쉽지 않았을 거야. 자네 경력에도 위험 부담이 있었을 텐데.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한국이 많이 따라왔다는 걸. H3 실패 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거든.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다들 애둘러 말하거나 책임을 회피했지. 자네가 처음이야. 저는 놀라서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네. 용기에 감사한다고. 장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질책할 줄 알았는데 감사라니.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장관이 서랍에서 출력물을 꺼냈어요. 제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이미 읽으셨다고요? 어제 저녁에 이메일로 받았어. 밤새 읽었지. 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4대 개선안, 의사결정 혁신, 시험 증가, 민간 육성, 융합 촉진. 모두 맞는 말이야. 나도 동의해. 그런데 문제는 장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누가 이걸 실행할 것인가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 거야.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로 팀을 구성하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문화를 만들 거야. 그리고 자네가 리더를 맡게? 저요? 네. 28년 경력, 한국 현장 경험,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 자네가 적임자야. 저는 입이 떡떡 벌어졌습니다.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리더 임명이라니. 장관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해야 해. 일본 우주의 미래가 걸려 있어? 장관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악수했습니다. JEAXA로 돌아온 저는 야마구치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혁신 태스크포스 이야기를 전했어요.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연락받았네. 적극 협조하라고 했어. 사카모토군, 자네에게 기대가 크네. 팀 구성부터 시작하게. 젊은 연구원들 중 최고를 뽑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이시카와를 비롯한 젊은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혁신 태스크포스가 시작됩니다. 저는 선언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일본 우주 개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3년 안에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연구원들의 눈이 빛났어요. 부장님,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첫째, 의사결정 시간을 10분의 1로 줄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안에 결정합니다. 둘째, 연소시험을 5배 늘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민간 기업과 협력합니다. 스타트업에 문을 엽니다. 넷째, 방산, 조선과 융합합니다. 모든 기술을 연결합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이시카와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런 변화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기다렸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제 시작이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3년 안에 일본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쌓아올린 일본 우주를 되살려야 합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그날부터요. 혁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리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구원들이 함께했어요.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3개월 걸리던 결정을 일주일로 줄였어요. 연소 시험을 5배로 늘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손잡았어요. 스타트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산, 조선 기술을 우주에 융합했습니다. 매일이 도전이었어요. 매일이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H3 로켓이 드디어 성공했어요. 오랜 실패 끝에 찾아온 결실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위성 분리 성공.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시카와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부장님, 해냈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그래,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시작한 변화. 그 변화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게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그중 하나, 한국 김재현 박사였습니다. 사카모토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일본의 성공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국과 일본, 함께 아시아 우주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나로에서의 배움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에미코가 저를 안아줬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축하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버텼어. 저녁을 먹고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회의록, 시험 데이터, 개선안 보고서, 모든 게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벽에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1970년 2월 11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H3가 성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서 돌아와 진실을 말했습니다. 변화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많았고 어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진실을 말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공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우주를 지켰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딘가에는 오늘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이 떠 있을 겁니다. 지구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누군가 하늘을 보고 있을 겁니다. 김 박사님일 수도 있어요. 같은 하늘, 같은 별을 보면서 우주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 과거에는 경쟁자였어요. 지금은 동반자입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자극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로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0.3m 해상도, 95% 국산화, 하이브리드 엔진, 빠른 의사결정, 많은 시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움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어요. 이제는 우리도 다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작성했던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 우주기술 현황 보고서, 그때 썼던 4대 개선안, 의사결정 혁신, 시험 증가, 민간 육성, 융합 촉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발전해야 해요. 한국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미국, 중국, 유럽도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보고서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기록이에요. 이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차세대 로켓 개발, 재사용 기술, 달 탐사,
화성 탐사, 꿈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H3 성공도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뤘어요. 다음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과 협력할 부분도 적었습니다. 함께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아 우주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충격,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일본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예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 별들을 바라봤어요. 저 별들 중 하나로 언젠가 갈 겁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와 함께 그 꿈을 향해 오늘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한국 우주 개발의 진실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